글로벌 리포트 시간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역이 워낙 넓어서 우리나라처럼 오후 2시 시작합니다 하면 다 같이 시작하는 게 아니군요. 진행 과정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동부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투표소가 문을 여는데요. 가장 동쪽에 있는 주가 메인주죠. 그 메인주의 가장 동쪽, 그러니까 아주 작은 마을은 이미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지 시간으로 5일 0시에 투표가 시작이 됐고, 근데 이제 그런 작은 마을들 말고 대도시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메인주도 마찬가지지만 뉴욕이라든가 등 그 동부 지역의 대부분의 주들이 아침 6시 혹은 7시 이렇게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6시에 아침 6시에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하자면은 잠시 후에 저녁 8시부터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하와이까지 모두 끝나고 나면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후 2시면은 그 하와이 그다음에 알래스카까지 모두 투표가 종료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개표가 시작이 되면은 아무래도 박빙 승부가 아니고 한쪽이 압도적으로 이긴다면은 빨리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선거와 같이 아주 박빙 승부가 지금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결과를 알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걸릴까요? 당선자 윤곽 나오려면. 정말 이거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예측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2시면은, 이제 그 투표가 마감이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개표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사전 투표, 그리고 그 우편 투표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이게 또 규정이 다른데, 이제 우편 발송을 했을 경우에 이게 투표소 마감 전까지 도착을 해야 유효표가 되는 그런 주가 있고, 반면에 그 소인, 그러니까는 그 우편물에 찍힌 도장이 그 하루 전날 4일까지 이제 찍혀 있으면은 허용이 되는 그런 주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이 투표 종료 후에 다음 날 혹은 다다음 날 언제 훨씬 늦게 도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언제까지 받아주느냐? 이것도 또 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10일 동안 받아주고 캘리포니아는 7일, 펜실베니아는 3일 이렇게 다 주마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경합주고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이기 때문에 이 펜실베니아가 이 우편물까지 다 개봉을 해야 아무래도 선거 이 당선자의 윤곽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주말 정도가 돼야 누가 승리를 거둘지 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개표가 된 곳이 있군요. 딕스빌 로치. 3대 3이네요. 해리스하고 트럼프 후보가. 여기서도 이제 3대 3으로 나왔습니다. 예, 초접전 판세 확인할 수 있고. 이번 선거에서 특징이었다고 하면 어떤 점들이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그 백인들은 주로 그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비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었거든요. 특히 2020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흑인 남성의 경우 거의 90% 이상이 그 바이든 후보를 지지를 했었는데, 그런 성향이 이번 이번 선거에서는 굉장히 적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는 히스패닉 계통이나 아니면 흑인들 같은 경우도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과거보다 늘어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원래 그 백인 여성표가 가장 그 유권자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남성, 백인 여성, 흑인 남성, 흑인 여성 등등 이렇게 분류를 했을 경우에 네. 백인 여성이 가장 그 유권자 수가 많은데, 원래 그 백인 여성들이 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으로 상당히 많이 이동하는
그런 그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역시 이 문제마저도 누가 더 유리하게 어느 쪽으로 더 유리하게 작동을 할지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왜 이렇게 승리 예측이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박빙의 승부가 될까요? 올해 얼마 전부터 그러니까 2016년 선거부터도 그런 양상이 이제 보였었는데 예. 일단은 굉장히 진영 논리로 이렇게 양극화되는 그런 성향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선거가 과열되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투표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좋은 점인데 과거보다 이제 투표율이 좀 올라간 건 맞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열되면서 박빙으로 흐르는 그런 점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가 더더군다나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워낙에 예를 들어서 남성 대 여성, 백인 대 비백인 여러 가지로 구별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유도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굉장히 박빙으로 흐르는 그런 요인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외교 전문가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의 색깔로 어떤 외교적인 새로운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미국 민주당의 외교 전략, 안보 전략 이것을 이제 그대로 거의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한국 국민들을 향해서도 메신저를 보낸 적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과의 관계를 이제 중시한다는 그런 입장. 그래서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반면에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우리 이미 트럼프 1기 한번 경험을 했었죠. 네. 한국을 향해서 이제 방위비를 더 인상을 하라는 그런 압박이 다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물론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정부가 지금까지 비유를 하자면은 축구공을 굴리는 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굴러가는 방향이 어디로 굴러갈지가 뻔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거의 이제 확실시 되는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럭비공을 굴린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디로 튈지는 사실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대를 갖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요소도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탄생을 한다면 다시 한번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시도를 할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네. 가지 위험 요소도 동시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선될 여지도 동시에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서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이 전쟁에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기밀 문건을 고의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 총리실에서 이 가자지구 전쟁 관련해서 기밀 정보가 언론에 의도적으로 그리고 또 선택적으로 유출된 그런 정황이 포착돼서 파문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내 정보기관이죠. 신베트에서 그리고 이제 군기관에서도 합동 수사에 지금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벌써 피의자 꽤 여럿이 이제 체포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 아주 기밀 문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는데 외신들, 그러니까 독일과 영국 등 외신들로 이렇게 흘러들어간 그런 정황이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외신들을 통해서 하마스의 인질 협상 전략 이런 제목으로 해서 문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 보도를 인용을 해서 그러니까 하마스의 강경한 태도로 전쟁을 더
연장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정당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했다는 의혹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 가운데서도 특히 그 인질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격앙된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 인질을 버리고 그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아주 그 위험한 짓이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면서 일부에서는 미국의 워터게이트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그 문제 제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이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아시아의 위기 상황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요동칠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서아시아 그 미국의 서아시아 안보 전략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반도 전략하고 유사한 면이 있는데요. 네. 그 해리스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면은 지금까지의 미국의 전략 이것이 이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다만 그 바이든 정부 당시의 4년 동안 이스라엘과 미국 관계는 그야말로 역사상 최악의 관계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외교 분야의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서아시아 정책에서 어떤 그 파열음이 많았는데 해리스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고 하면은 그런 점이 미국 그 안보 그리고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반면에 그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다시 열린다고 했을 때 그 대이란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위험한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 너무 단순화시키면은 안 되겠지만은 현재의 그 서아시아 위기가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미국의 서아시아 정책에서 비롯된 점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당시 그러니까는 정확하게는 2020년 정도였는데 그때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을 이제 화해를 도모하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공식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그런 외교 전략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까지 완전히 고사시키겠다는 그런 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결국 전쟁으로까지 이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다시 열린다 했을 때 서아시아에서 그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 그 지금과 같은 이게 소란스러운 이런 평화에 방해되는 어떤 요소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또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 미국 대선 결과가 세계 정세에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